빙하시추다 하면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신부빙하시추입니다. 신부빙하시추는 일단 최소한 1000m가 넘습니다. 기간도 수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죠. 100만 년 빙하코어 기록을 복원을 해보자. 전 세계 모든 빙하학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연구 주제예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빙하시추는 사실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실 이제 계절별로 어떤 식으로 이 환경이 바뀌는지를 보려면은 한 3, 4m 정도의 깊이를 사람이 직접 눈을 삽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눈시료를 채집해 갖고 와서 그걸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 깊이는 길어봤자 한 3m, 거의 월별 그 기록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고해상도의 기록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핸드 오거라고 해서 그 얼음 낚시할 때 이제 얼음에 구멍 뚫는 거랑 비슷한 장비를 갖고 실제로 이제 그 빙하에서 구멍을 뚫는 시추를 하는 그런 이제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보통 과거 한 수십 년, 깊이는 한 10m에서 20m 정도 시추해가지고 지난 이제 10년, 20년 사이에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특히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장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지역 어디든지 가서 이제 필요한 시료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10년, 20년의 이제 짧은 기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저희가 핸드 오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빙하를 시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100m 이상 되는 그런 이제 빙하 코어를 시추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첨부빙하 시추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기간도 대략 한 보름에서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그 빙하 위에 저희가 체류를 하면서 장비도 이제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기계식으로 돌리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또 텐트도 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이제 시추를 하는 작업이고, 대략 과거 1000년에서 이제 한 수천 년 정도, 특히 이제 인간이 이제 살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어떻게 지구 환경이 바뀌었는지를 볼 때 이제 이런 첨부빙하 시추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저희가 빙하시추다 하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신부빙하 시추입니다. 과거 빙하기, 간빙기 또는 이제 지구 온난화, 지구 그 기온과 이산화탄소가 연관이 있다라는 이런 모든 연구 결과들이 결국은 이제 신부빙하 시추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인데, 신부빙하 시추는 일단 최소한 1000m가 넘습니다. 뚫는 두께가 1000m가 넘고 기간도 이거는 수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죠. 심지어는 그 신부빙하 시추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시추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만도 2, 3년 걸릴 정도로 큰 규모의 사이언스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이제 신부빙하 시추는 한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10개 잠깐 조금 넘는 정도의 수밖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시추가 된 적이 없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부빙하를 시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빙하코어 시료는요, 임시적으로는 현장에 1차적으로 보관을 하고요. 그 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파서 나무판으로 뚜껑을 덮어주고 천으로 덮어서 그 안에 차곡차곡 잘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철수하게 되면 그 빙하코어 시료들은 대부분 항공기로 수송을 하거든요. 기지까지. 기지에 가면 또 저온 냉동고에서 보관을 하다가 그 냉동 컨테이너를 아라오노에 실어서 또 수십 일 동안 또 항해를 해서 국내로 들어오면 이제 그 시료들은 또 냉동 컨테이너 그대로 저희 극지연구소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또 영하 15도가 넘는 냉동 실험실에서 전처리 작업, 절삭 작업 이런 많은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시료할 때 쓰는 그런 아이스 박스라고 하죠. 그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 박스에 보통 60cm에서 65cm 정도 코어가 한 20-30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박스 무게는 무거울 때는 40kg, 30kg, 수십 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코어들을 하나하나 개별 포장을 해서 국내까지 들여오기 때문에 그 포장지들을 조심스럽게 뜯어서 실험실에서 1차적으로 균열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물성 자료들을 측정하고 또 이제 그 시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절삭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코어 시료가 직경 한 10cm 정도 되는 긴 원통형 시료인데요. 이것들을 보통 한 반절 정도는 절삭을 해서 미래의 어떤 연구를 위해서 보관을 하고요. 나머지 반을 가지고 또 부분별로 분석 목적에 맞게 절삭을 하고, 시출할 때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오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소독된 끌 같은 걸로 오염 제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냉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추 과정도 힘들지만 그것들을 국내에 가져와서 분석을 하기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빙하 시추라는 걸 했던 게 제 기억으로 2007년인가 2008년 중국 티베트 지역의 이제 북쪽, 티베트 북쪽에 위치한 칠리안 산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시추한 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했던 첫 번째 빙하코어 시추입니다. 100m, 200m 정도 뚫는 천부 빙하 시추하는 지역이었고, 우리나라가 시추한 가장 깊은 빙하코어 깊이가 한 200m 정도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빙하코어 깊이는 3,600m입니다. 빙하를 연구하는 빙하학자들의 가장 큰 연구 목표 중에 하나가 100만 년 빙하코어 기록을 복원을 해보자. 전 세계 모든 빙하학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제 연구 주제예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사실 그린란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남극에서의 그 신부 빙하 시료들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빙하 시추를 할 테니까 같이 연구하자라고 우리가 이제 주도하고 외국 과학자들을 불러서 같이 연구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할 비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시추할 때는 당연히 힘든 일이 많지만 빙하코어를 가져와서 연구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 보람이 남다르거든요. 기존까지는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빙하 시추에 많이 참여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노하우도 배우고 빙하 시추 기술도 전수받고 했었는데요. 차곡차곡 장비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시추 기술들도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 자체 인프라를 많이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국내 독자적으로 이제 신부빙하 시추를 하는 그날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